삶은 기다리는 동안 다 지나간다. 그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언제쯤 온전히 이해하게 될까? 우리는 어릴 적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어른이 된 우리는 다시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기다렸던 미래는 언제나 현실보다 덜 찬란하고 바라던 삶은 언제나 조금씩 비껴간다. 삶은 늘 그랬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음 순간을 위해 살게 만든다. 삶의 여정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잠시 기뻐하다가도 곧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곳에 닿기 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할 수 없다고 느낀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린다. 바쁜 일상이 끝나기만을,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기만을, 이번 계절이 지나가기만을. 그렇게 우리는 무한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산다.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언젠가를 위해 미루며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늘 단순하다. 삶은 지금 여기에 있다. 기다리는 동안은 결코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정확히 언제인가? 졸업을 기다리고, 직장을 기다리고, 사랑을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고, 안정을 기다리고, 휴식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마치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삶을 유예시키는 가면이다. 노자는 말했다. 그대는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도 여행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진로가 불투명하고 관계는 불안정하며 마음은 늘 흔들린다.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는다. 왜일까? 춘추시대의 도인은 말한다. 물은 흐르되 강을 묻지 않는다. 구불구불한 물길은 결코 목적지를 확신하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닿는다. 노자의 이 말은 우리에게 삶의 근본적 용기를 묻는다. 목적이 없다고 멈출 것인가? 아니면 흐를 것인가? 어릴 적 방향을 몰라도 자전거를 탔던 적이 있다. 앞만 보고 달렸고 넘어지면서 배웠으며 언젠가 멈추고 돌아봤을 때 꽤 먼 길을 온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이처럼 삶이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움직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지도다.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의미 이전의 행동이라 부른다. 행동이 감정과 의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이끌면 감정과 의미가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오늘 당신이 무언가에 확신이 없어도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걷는 그 모든 행위가 당신 안에 방향을 틔워줄 것이다. 도는 목적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길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를 향하는지 몰라도 괜찮다. 길 위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 길은 가는 이의 발밑에서 생겨나고 흔들리는 이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빛난다. 삶에서는 목적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무시한다. 사회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미덕으로 가르친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말했다. 기다림은 삶의 본질이 아니다. 행동이 곧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 확신이 생기면 움직일 거야. 하지만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준비는 언제나 미완의 이름으로 남는다.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꿈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 하지만 늘 타이밍을 고민하며 자신이 충분히 완성된 후에야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또 3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준비 중이었다. 사르트르는 말한다. 우리는 어떤 본질을 타고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 본질이 만들어진다. 즉,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불안한 시작이 진짜 시작이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원고가 아니라 연습 없는 무대 위의 즉흥극이다. 심리학에서도 말한다. 계속 기다리면 행동 근육이 약해진다. 행동은 습관이고 습관은 정체성을 만든다. 노자는 말했다. 무릇길은 걷는 자의 발밑에 생긴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존재는 곧 행동이다. 이 둘의 메시지는 놀랍도록 닮아 있다. 길을 몰라도 걷는 것, 결과를 몰라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삶이고 존재의 증거다. 기다림은 종종 우리를 마비시킨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조차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미룬다. 우리는 늘 더 좋은 때를 상상하지만 그 상상은 종종 우리의 현실을 흐리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커피를 내리는 행위, 글 한 줄을 쓰는 의지, 마음을 털어놓는 용기, 그 모든 작은 실천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빚어내고 있다. 기다리지 마세요. 불안해도 움직이세요. 조금은 서툴고 모호하더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짜다운 삶이다. 도가의 말처럼 지나치게 먼 것을 바라보면 발밑의 길을 놓치게 된다. 자, 묻자.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정말 삶을 위한 것인가?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모든 고통은 지금을 놓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할 때 생긴다고 한다. 금강경은 이렇게 묻는다. 과거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이라. 세네카는 말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세계를 모두 가져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한 송이 꽃, 따뜻한 햇살, 소박한 식탁,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행복은 거창하지 않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실은 가장 귀중한 찰나들이다. 우리는 삶을 지나간 후에야 깨닫는다. 가장 빛나던 순간은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고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아침에 커튼을 걷으면 쏟아지는 햇살, 식탁 위에 놓인 누군가의 메모,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이 모든 것이 삶의 정수다. 말기암 환자인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길을 걸을 때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더 천천히 걸었을 거야. 꽃 하나 하나를 눈에 담았을 거야. 삶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벚꽃처럼 언제나 곁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다음에, 조금 뒤에를 말하며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한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하늘을 보았는가? 몇 번이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삶이 다시 시작된다. 행동은 마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혜란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행되는 실천이다.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두려움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대신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딛자. 그 한 걸음이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인생을 바꾼다. 행동은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야 움직이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완벽한 준비가 아닌 불완전한 실천 속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관념으로 생각한다. 생각하고, 토론하고, 인용하며 지혜로운 척하는 일로 여긴다. 하지만 철학이란 삶을 마주할 때의 태도이고 흔들리는 순간에 드러나는 방향이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다. 그는 자유가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를 조롱할 때, 고통을 줄 때조차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남이 나를 해칠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말이 아니라 그의 침묵과 평정, 그리고 선택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의 시대가 그랬듯 지금 우리도 말이 넘치는 세상을 산다. SNS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조언이 쏟아지고 누구나 지혜를 말하지만
아무도 그 지혜를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철학은 불안할 때 얼마나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지, 상처받았을 때 얼마나 곱게 말할 수 있는지, 막막한 날 얼마나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노자는 말한다. 무릇 큰 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큰 행위는 티나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높이지 않고 살았고 묵묵히 실천했다. 사르트르도 덧붙인다. 존재는 곧 행동이다. 이 셋이 한 자리에 있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하지 말고 살아내라. 이론 말고 태도를 지녀라. 말재주가 아닌 걸음으로 말하라. 누군가 당신을 불안하게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 철학은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 당신의 침묵과 행동에서 피어난다. 그러니 말 대신 살아내라. 인간은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이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은 간결하지만 깊다. 생각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감정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태도라는 줄기를 키우고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내면을 밝히고 그 빛은 삶의 어두운 길을 비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생각은 어둠이 되어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기분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억지로 해도 되겠어.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가만히 있는 동안 더 무겁게 가라앉고 고요 속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든다. 제임스는 심리학자였지만 인생을 실존적으로 탐구한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우울에 시달리던 청년 시절 자신을 벗어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마치 삶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해보자. 단 1년만 그렇게 살아보자고 스스로와 약속했다. 그 실험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깨달았다. 기분은 행동 뒤에 오는 것이며 감정은 움직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는 행동 활성화라는 현대 심리학 이론으로도 증명되었다. 우울증 치료에서도 먼저 걷고 씻고 정리하는 작디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질감을 바꾼다. 노자는 말했다. 행함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일어나도록 몸을 두는 것이다. 몸이 먼저 길을 내면 마음은 그 길을 따라 흐른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어도 일단 일어나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고 가방을 매는 것. 그 단순한 움직임이 당신의 내면에 빛 한 줄기를 틔운다. 행동은 마음을 설득한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깨어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할 일은 기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마음은 늘 느리다. 하지만 몸은 먼저 길을 안다.
그러니 우울한 날엔 웃어보자. 두려운 날엔 손을 뻗어보자. 작은 변화가 마음을 움직인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우리는 종종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실수 하나에 하루를 잃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몇 주 후, 몇 달 후에도 중요할까? 그렇다. 삶은 짧고 마음은 넓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메시지 하나에, 상대의 말투 하나에, 오늘 일어난 사소한 일에 모든 감정을 던져버린다. 작은 흠집에 눈이 멈추면 그림 전체를 놓치게 된다. 작은 상처에 머무르면 인생의 커다란 아름다움을 외면하게 된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왜 저는 늘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하루 종일 그것에만 매달리는 걸까요? 스승은 그에게 작은 바가지를 하나 주며 말했다. 이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아라. 물이 금세 검게 물든다. 스승은 다시 연못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이번에는 이 연못에 같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아라. 물은 여전히 맑고 흐트러짐 없이 반짝인다. 스승이 말했다. 너의 마음이 바가지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 하나에도 뒤덮이는 것이다. 마음을 연못처럼 키우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디즈레일리의 말은 삶을 연못처럼 바라보라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순간은 귀하며 그 귀중한 하루를 하찮은 감정의 굴레에 갇히기엔 우리 존재는 너무 깊다. 노자는 말했다. 큰 사람은 사소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큰 강물은 돌 하나에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 누군가의 투덜거림, 자신의 실수 하나, 아침에 기분 나쁜 일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삶은 더 크고 당신의 가능성은 더 깊다. 도연명은 말했다. 대인춘 풍직이 처사여수지심. 즉, 사람을 대할 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땐 가을물처럼 맑고 침착하게 하라. 우리는 종종 반대로 살아간다. 사람 앞에서는 날카롭고 일 앞에서는 감정적이다. 상대를 판단하고 일에는 조급하다. 그 결과는 관계의 엇갈림이고 마음의 피로이다. 하지만 도연명은 자연을 본받는다. 봄바람은 소리 없이 피어나는 생명처럼 다정하고 가을물은 욕심 없이 맑고 조용하게 흐른다. 그는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쟁취하려 들지 않았다. 다만 봄처럼 사람을 품고 가을처럼 자신을 다스렸다. 이는 곧 관계와 내면의 균형이다. 남과의 관계는 온기와 배려로, 나와의 관계는 성찰과 침묵으로. 동양의 철학은 외는 부드럽고 내는 단단한 상태를 지향한다. 밖으로는 물처럼 흐르고 안으로는 바위처럼 중심을 지켜야 한다. 봄바람은 미소가 되고 가을물은 선택이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되 상대를 다정히 감쌀 수 있는 힘. 그것이 삶의 품격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곳에는 끝없는 평온이 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삶은 본래 불완전하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은 드물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평화는 고요히 찾아온다.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관계는 복잡해지고 무언가는 늘 부족한 듯 우리를 몰아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지치고 무력한 순간에 우리는 바깥이 아닌 안쪽을 찾게 된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 하나에 집중할 때 불현듯 떠오른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나를 돌보고 있는가?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다. 그는 제국의 혼란 속에서도 날마다 새벽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 안의 평온은 잘 있는가? 그는 알고 있었다. 힘이란 권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온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이라 부른다. 어지러운 밖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나를 깨우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이다. 노자는 말했다. 혼란은 밖에서 오지만 평정은 안에서 기른다. 그리고 마르쿠스는 이렇게 실천했다. 세상이 소란할수록 더욱 깊이 안을 들여다보라. 당신 안에는 끝나지 않는 고요의 우물이 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바람, 오늘의 표정, 모두 다시는 만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 기다림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눈앞에 놓인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고 자신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다. 나비 한 마리가 있다. 하루의 수명을 살며 내일 밤이 올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꽃들 사이를 날아다닌다. 삶은 짧다. 기다리는 동안 다 지나간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라. 꽃잎 하나를 더 오래 바라보고 햇살 한 조각을 더 오래 느끼며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라. 삶은 거창하지 않다. 눈을 맞추는 순간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손길. 그런 작고 사소한 찰나들이 모여 우리를 살게 한다. 걱정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해독제는 행동이다. 지금의 나를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사는 당신이야말로 가장 찬란한 나비이다.